고대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콜로세움, 검투사, 뭐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로마가 처음 세워졌을 때 도대체 누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었고 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 그 거대한 제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늘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그 국민이, 인민이 진짜 모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 속에서 누군가는 슬쩍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힌트를 바로 고대 로마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로마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 이론을 살펴볼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 로마인들이 직접 생각했던 다른 그림을 보고 그들의 정치 시스템과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진짜 시민이 누구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로마에서 시민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시민 전체를 포플루스라고 불렀어요. 보통 시민하면 투표권이 있는 성인 남성, 딱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로마는 좀 달랐습니다. 고대 자료들을 보면 이 포플루스는 남성, 여성, 아이들까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이 정의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어쩌면 좀 잘못 알려진 신화일 수도 있는 그 전통적인 이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지난 100년 넘게 많은 학자들이 초기 로마를 마치 뭐랄까 귀족들만의 VIP 클럽처럼 설명해왔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오직 파트리키라고 불리는 소수의 귀족 가문만이 진짜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귀족 전용 클럽 이론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국가는 겐테스라는 시족들의 연합체인데 이 시족의 멤버는 오직 귀족인 파트리키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즉 포플루스는 그냥 파트리키, 귀족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 평민, 즉 플레부스는요? 이 그림에선 그냥 클럽 문 밖에서 들여보내줘 하고 외치는 외부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이제부터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현대학자들 말고 고대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현대 이론은 시민이 귀족뿐이라고 보지만 오른쪽 고대 로마인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시민은 귀족과 평민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민들의 투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왼쪽은 시민권 획득 투쟁이지만 오른쪽은 이미 시민인 사람들이 벌이는 시민 평등권 투쟁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 법학자가 남긴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평민을 비시민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귀족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 이건 평민이 처음부터 시민 그룹의 일원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길고 길었던 로마의 계급투쟁이요. 사실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클럽 회원인데 왜 우리만 차별 대우하냐고 외친 일종의 클럽 내 평등권 운동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니까 로마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평민도 처음부터 시민이었다면 이 사회는 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을까요? 자, 로마 최초의 정치 시스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초기 로마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는 전체 시민, 포플루스가 있고요. 이 포플루스가 3개의 큰 부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부족은 다시 10개의 쿠리아라는 단위로 쪼개지고 각 쿠리아는 여러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게 바로 로마 최초의 정치 조직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쿠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로마 최초의 투표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은 코미티아 투리아타라는 민회에 모여서 바로 이 쿠리아 단위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요. 귀족과 평민 모두가
처음부터 바로 이 쿠리아 민회에서 투표를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민이 시민도 아닌데 어떻게 국가의 공식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족 전용 클럽 이론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개혁이 시작되거든요. 기원전 6세기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는 혈연, 그러니까 누구 집안 자식이냐로 모든 걸 결정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재산과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죠. 시민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였냐면요. 왼쪽에 혈연 중심에서 오른쪽에 사는 곳과 재산 중심으로 기준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대전환이었어요. 이런 개혁을 한 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군대 때문입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시민 등급을 나누고 쉽게 말해 돈 많으면 더 좋은 무기 사서 군대 와라. 이런 식으로 군 복무 의무를 체계화한 거죠. 이때부터 재산, 특히 땅을 가진다는 게 시민의 핵심 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은 로마가 뻗어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로마가 영토를 넓힐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백 년에 걸쳐서 새로운 부족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죠. 로마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공화정의 상징과도 같은 숫자죠. 35개. 이 35개 부족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로마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시민을 재편성하고 수백 년간 계속 새로운 시민 그룹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이 말이 되려면 애초에 땅을 가진 수많은 평민들이 이미 시민이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이 소수의 귀족뿐이었다면 이런 거대한 개혁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귀족만이 시민이다라는 건 현대학자들의 생각일 뿐 로마인들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 둘째, 고대 기록을 보면 평민도 처음부터 시민이었다는 증거가 넘쳐난다는 것. 셋째, 로마 최초의 투표 시스템에도 평민은 당당히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계급투쟁은 시민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2500년 전 로마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은 뭘까요? 태어난 곳일까요? 가진 재산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일까요? 그리고 고대 로마의 평민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동등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